대표님께서는 주요 공시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4월 19일 보령제약이 카나부 단일제 에콰도르의 제품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보령제약 최근 제약 관련주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보령제약이라 그러면 우리가 갤포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매출 증가와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데 고혈압 신약 카나부 3년 만에 2014년 월 매출 1위를 달성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이것을 해외를 발판으로 삼아 추가적인 성장에 가동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카나부 매출의 의존도가 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올 하반기 카나부 CCB 복합체 그리고 고시혈증 복합체 출시를 통해서 좀 매출의 다변화를 이뤄낸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포스의 미국 시장 진출 올 하반기 4월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4월 말에 이제 미국에 진출이 되겠고 또한 갤포스의 가격이 10년 만에 이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통해서 이제 4월 말쯤 그리고 5월 초에 또한 보령제약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쿠쿠전자입니다. 사실 쿠쿠전자는 좀 상당히 미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4분기 예상치 영업이익이 100원 정도의 저조한 예상치가 나오면서 실적의 둔화가 나타났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서 쿠쿠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 시장에서도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면세점에서도 매출이 좀 증가되었다라는 소식을 볼 수가 있는 만큼 쿠쿠전자 지금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렌탈 사업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령제약과 쿠쿠전자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김현철 대표님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최근 대형주들이 수급을 통해서 많이 올라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좀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삼천당 제약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 눈물 제조업체입니다. 고령화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20대부터 그리고 60대까지 다양한 지금 연령대에서 많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인공 눈물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천당 제약 신의 한 수였던 것은 바로 DHP 코리아의 인수를 통해서 공장의 증설을 통한 생산 물량을 증대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해외 시장의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가용제 사업부의 성장에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 GMP 인증을 획득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는 있는데 단 한 가지는 DHP 코리아는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인증을 받기까지는 한 2018년 정도가 되어야만 인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은 2018년 DHP 코리아가 인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내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경쟁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업체들과 상황에서 좀 시장 점유율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다우 기술입니다. 다우 기술은 SI입니다. 시스템 통합 솔루션 신기술. 우리나라의 거의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테크 분야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는 상황들인데 규제 문제로 아직 다우 그룹은 앞서서 진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성장에 기대를 걸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자회사, 사람인 HR, 키움증권, 한국정보인증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다우기술까지 사연 있는 종목 짚어봤습니다. 김현철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엊그제였죠. 기준금리 동결이 되면서 지금 증권업에 대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주는 사실 가장 큰 경기 민감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 좋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수가 좋을 때 증권주 관심 받는 건 당연한데요. 하지만 지수만큼 증권주의 흐름들은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증권주의 제품
재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증권주 쪽에서 뭐 키움증권이나 NH투자증권을 우선 최선호주를 꼽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는 키움증권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키움증권 말씀드렸다시피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다우 그룹에서의 시너지 효과에 기대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키움증권 쪽으로 보시되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터도 함께 보시는 측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최근에서 주도주는 딱히 업종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장 어떤 업종이나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최근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도 그랬고 지수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참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주도주의 부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더 보수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주의 부재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추가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흐름들이 중소형주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항상 시장은 대형주 움직이고 중소형주 그리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패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더 소형주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수급 쪽을 보신다 그러면 기관 매수 집중 종목에 좀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주로 이동했을 때에 우리가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OLED 쪽에서 지속적인 접근을 하시되 지금은 단기적인 접근을 한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 이런 매매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오늘 매수를 해서 다음날 올라갈지 떨어질지 상당히 불확실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좋은 재료를 가지고 몰고 가는 전략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의 부재이기 때문에 작은 재료 역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측면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한번 보면은 이제 5월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뭐 손오공이나 오로라 항상 5월달 되면 좋은 모습들 보이셨던 만큼 이제는 학습 효과를 통해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OLED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어린이날 재료가 있는 손오공과 오로라를 또 관심주로 짚어주셨습니다.